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나님 없이 조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각 악기의 높이를 우리가 맞추는 건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악기 피아노, 그 다음에 바이올린, 플룻에 대해서 각 악기 조율을 어떻게 하는지 어머님들이 가끔 저한테 피아노 조율하고 싶은데 조율사님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또는 피아노 조율하고 싶은데 너무 오래 안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시거든요. 근데 왜 조율을 오래 안 하면 안 될까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럼 바이올린은 어떻게 조율해야 되고 왜 조율사가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플룻은 관악기의 대표적인 악기잖아요. 근데 왜 조율사가 필요 없이 그냥 어떻게 그럼 조율을 하는 것일까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피아노의 조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피아노 내부 구조를 조금 재밌게 알아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피아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는 이렇게 건반 악기이기도 해요. 근데 건반을 두드리면 뒤에 나무 망치가 뒤에 있는 또 세 개의 줄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그 세 개의 줄이 위로 가면은 이런 단단하게 쇠로 되어 있는 거에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조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줄이 밑으로 가면은 두껍게 되어 있죠. 줄이 두꺼울수록 낮은 소리가 나고요. 위로 쭉 올라올수록 얇아져요. 그러면서 높은 소리가 나요. 지금 제가 두 개씩 움직였죠? 하나씩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줄이 점점점 쇠에 감겨져 있는 줄이 풀리면서 이제 피치가 낮아지거든요. 근데 이 감는 거는 도구를 이용해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율사를 불러야 되고, 단단히 감겨져 있기 때문에 매일 조율하지 않아도 이게 서서히 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안에 조율을 해주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이올린은 현악기의 대표적인 악기예요. 모든 현악기는 바이올린보다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조율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조리개 있잖아요. 돌려서 조율을 하거든요. 그럼 현이 단단해지고 현의 굵기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줄을 조림으로 해가지고 줄이 이게 긴장감이 팽팽해지고 느슨해지면서 소리가 달라져요. 여기 밑에 보시면 또 조리개가 조그맣게 있거든요. 이 조리개는 이렇게 작게 좀 섬세하게 줄을 조여주는 거예요. 이 조리개는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큰 첼로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매번 연주를 할 때마다 조율을 해야 돼요. 처음 악기를 배우면 음의 피치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아이가 알 수가 없고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본인 혼자 이 바이올린 조리개를 가지고 조율을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요.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랑 연주할 때는 굉장히 잘했는데 선생님 없이 어느 날 그냥 엄마 한번 쳐봐 그랬는데 바이올린 소리니 운지는 똑같이 이렇게 짚었는데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곡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줄이 풀려서 그래요. 그러면 아이가 억지로 이 줄을 이렇게 조여가지고 줄을 맞추다가 이 줄이 얇아서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걸 아시면 그때 시키지 마시고 선생님이 오신 다음에 다시 조율을 해서 아이가 운지를 정확하게 짚으면 또 원래 소리가 난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줄은 악기마다 다 달라요. 소리들이. 그리고 개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선생님한테 피치를 맞춰달라고 하면 되고요. 그거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런 이게 튜너기거든요. 그래서 이 튜너기를 여기다 이렇게 부착해서 조율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플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현악기를 맞출 수 있는 어플이 나오거든요. 핸드폰 어플이. 그걸 다운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이 줄이 만약에 미줄이거든요. 미줄이다. 그러면 이 미줄에 맞춰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피치를 맞출 수 있는 튜너기들 어플이 나오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하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이거는 관악기의 대표적인 악기예요. 관악기는 그 관의 굵기와 그 다음에 길이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이건 되게 조금 얇죠, 플룻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길이를 이렇게 빼고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빠지면은 피치가 낮아지는 거고요. 다시 이렇게 끼우면 피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보통의 관악기들은 이렇게 끼워 놓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피치가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악기랑 합주를 하거나 혼자 그냥 할 때도 약간 그러니까 악기를 빼야지 기본적으로 피치가 똑같아져요. 그래도 관악기는 현악기에 비해서 좀 조율을 하는 방법이 편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조율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피치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육하는 사람들도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빼놓으면 된다라는 거를 눈으로 조금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유성 매직 같은 거로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놓기도 해요. 그럼 아이들이 거기까지만 이렇게 악기를 빼놓고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치가 정확하게 다 맞아요. 그래서 매번 연주할 때마다 이 피치는 맞춰야 되는데, 한번 맞춰 놓으면 바이올린처럼 풀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치를 맞추는 게 조금 다른 악기에 비해서 조금 편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쉽고요.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지만, 악기의 조율 상태를 보는 것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조율이나 아니면은 현악기의 조율이나 관악기의 조율이나 정확한 피치로 연주를 해야지 또 정확한 피치감이 생기기 때문에, 배우는 악기마다 조율 방법도 잘 숙지하셔서 좋은 연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